글로벌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이 매우 심각한 나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28만 명이 넘었고, 일일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지난 5월에 1만 명을 넘겼다가 9월 초까지 확산 정도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10월 최근 들어 또다시 1만 명을 넘기면서 감염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지난 8월 보건부 산하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센터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식 등록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 등 10개가 넘는 해외 국가들과 이미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해 화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답답해하던 우리에게 이번 러시아의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공급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이유가 있으니 바로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뛴 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됐으며 지난 1957년 인류가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에서 이름을 따온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경우 자신의 딸 중 한 명 역시 이미 접종을 받았을 정도로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한 필요한 검증 절차들을 이상 없이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가장 중요한 임상 승인 전에 백신을 배포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백신 개발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며 러시아의 백신 공급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국가와 국제기관으로부터의 강한 지적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데요. 그는 근거 없는 말뿐인 지적이라고 반박하면서 동시에 만약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겠다 약속까지 하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러시아의 보건당국에서는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두 번째 백신인 벡토르 백신을 개발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임상시험만 마치고 현재 공식 등록 절차에 들어가 이번 달 중순경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써 벡토르 백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7억 982만 5천 헥타르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수도로 하며 총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최근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한복판에서 최초로 한국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어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일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지에 위치한 중앙혁명광장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 것으로,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BTS, 트와이스, 세븐틴, 마마무 등 한국의 인기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K-POP 댄스 경연이 펼쳐졌는데, 이 경연을 위한 예선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무려 80여 개의 팀 4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중 15개 팀이 최종 선발돼 한국의 날 행사 K-POP 경연 무대를 빛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번 행사를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현지 공영방송사인 OTV에서 3시간에 걸쳐서 생중계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의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장을 찾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한때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현장에 찾아왔던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첫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 연해주의 이창준 한인회 부회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상징성이 큰 중앙광장에서 현지 주요 귀빈들이 참석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해 그 의의가 크다라고 언급했고, 또한 오성환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는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유럽과도 같은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가까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K-POP 댄스, 전통 사물놀이, 태권도 등으로 꾸며진 제1회 한국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날 행사 외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에서는 러시아 현지 공장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의미로 엑센트의 러시아 전략 모델인 솔라리스 한정판
한정판을 출시해 주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에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현지 공장에서 갓 생산된 소형 세단 솔라리스에 함께 시승하는 등 러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차의 솔라리스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총 10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특히 2016년에는 1년간 9만 380대를 판매하며 현지 시장에서 판매 1위에 올라서는 등 러시아 국민차로 등극했고, 앞으로도 현지 공장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K-팝, K-드라마, K-영화 외에도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 제대로 반해버린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산 화장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기업 JNG 코스메틱의 클렌징 팩 제품인 지슬리 버블 폭탄 팩을 들 수 있는데, 이 제품에 함유된 참숯 파우더 성분이 모공 속의 각질을 자극이 거의 없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17가지의 아미노산 성분이 피부 보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인 슈퍼 버블링 공법은 먼저 팩을 바르고 나면 30초 후 1차적으로 거품이 발생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고, 다시 거품이 사라져 문질러주면 2차적으로 거품이 발생하면서 클렌징 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해본 이들 중 대다수가 모공 깊숙한 곳까지 각질과 각종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또한 버블이 터지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어 매우 시원하면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의 개발자인 김정국 대표는 직접 100가지 이상의 천연식물 추출물에 대한 효능을 연구해 그 성과를 화장품에 적용해 자극이 거의 없는 가운데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놀라운 한국산 제품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캐나다 등의 여러 해외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매망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시작해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의 우수하고 기발한 화장품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현대차의 솔라리스 한정판 출시와 러시아 여성들에게 인기 폭발인 한국 중소기업의 딥클렌징 팩, 그리고 제1회 한국의 날 행사와 같이 즐거운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지난 2014년 2월 한국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한국 여성이 어느 러시아 국적의 나쁜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 너무나 안타깝고 화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범인은 자신의 나라인 러시아로 달아나버려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별도로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인도를 거부하자, 이에 한국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와 유족의 진술 등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러시아 검찰 측에 전달하며 해당 사건 범인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러시아에서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무기징역 선고 역시 드물게 나온다고 전해진 러시아에서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그가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라는 악명 높은 교도소 들어보셨나요? 1745년에 최초로 세워진 이곳은 처음에는 강제 노역소로 사용되다가 지난 1773년부터 교도소로 변경됐고, 2000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악명 높기로 유명해진 이곳은 연방정부기관 오렌부르크주 러시아 연방교정청 관할교도소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도소에는 검은 돌고래 조형물이 눈에 띄는데, 이로부터 현재 흑돌고래 교도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중범죄자 전문 교도소입니다. 세계에서 러시아 교도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독일 베를린에 9월 28일에 설치한 소녀상이 열흘 만에 베를린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을 받아서 14일까지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독일과 해외 반응 등을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승리했다 라며 축배를 들고 있지만, 도리어 완전한 인정과 사과가 없다면 이번 사태는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미테구청이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은 표현은 소녀상 옆에 있는 두 개의 판에 있던 문장 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연행했다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일본의 전국 일간지 타게스 짜이퉁은 밑에 구청의 소녀상 철거 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밑에 구청의 철거 요청은 정의에 대한 도전이고 폭력이다. 구청은 동상건립위원회와 논의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압력과 실수를 감추기 위한 의도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는 계속 전략 전술적으로 꼼수만 부리고 있다. 결국 베를린과 일본 정부의 행태는 이 소녀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타츠는 2015년부터 위안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타츠는 결국 밑에 구청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라는 제목으로 철거 요청을 비난합니다. 9월 28일 개막식 후에 일본 정부는 바로 독일 외무부와 관련 기관의 동상 철거를 요청했고 협의 과정에 대한 타츠의 취재 협조 요청도 일절 거부할 정도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구청이 보내온 4장의 편지에는 구구절절 구청이 속았다 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구청은 소녀상 옆에 놓여있는 텍스트판에 대한 내용을 인식 못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일본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인 내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타츠의 취재에 의하면 밑에 구청은 공공장소에서 소녀상을 철거함으로써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본과의 대외 관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많은 도시가 일본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베를린 밑에도 일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타츠는 밑에 구청의 이런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이미 동상 설치 신청서에는 일본의 반응이 예상된다고 명시했고 동상 건립에는 한국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대부분의 독일 시민단체에서 추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리아 협의회도 우리는 구청을 속이지 않았다. 두 개의 패널은 동상의 중요성과 위안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해온 생존자에 대한 존경을 언급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독일 언론들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일간지뿐 아니라 국제뉴스 네트워크 등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은 그동안 일본은 전쟁 중에 있었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숨겨왔다. 그래서 소녀상을 통해 숨겨왔던 역사가 공개되는 것에 민감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밑에 구청에 개입해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녀상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밝히기 위해 최상의 증거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뉴스 포털 사이트는 독일의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응을 소개합니다.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는 밑에 구청의 철거 요구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다. 도리어 일본은 당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구청이 일본에 끌려갔다. 일본 정치에 의해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빼앗아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가 신속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ABC 뉴스는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수만 명의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요받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일본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도 단호하게 적는 ABC 뉴스입니다. 미국 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도 이 사태는 계속 보도가 되면서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더스타와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결국 밑에 구청이 굴복을 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해외에서는 일본의 철거 요청과 독일 정부의 굴복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다시 위안부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주저앉지 않는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츠의 아시아 지역 편집자인 스벤 한센은 오래전부터 위안부의 취재와 보도를 집요하게 한 기자입니다. 한센의 트위터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트윗을 작성하는데 13일에 있을 코리아 협의회의 집회 시위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도 일본이 전쟁 중에 20여만 명에 달하는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학대한 것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범죄와 맞먹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슈레더는 그동안 꾸준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베를린 미테구 구청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소녀상 철거 명령은 반역사적 결정이다. 독일은 나치의 역사를 청산하며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데 독일 관청은 일본의 전쟁 범죄 은폐를 돕고 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도리어 일본 정부는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라며 짜증을 내며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일본의 전쟁 범죄가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녀상의 철거 명령 소식은 일본에도 즉각 전해졌는데 네티즌들은 스가 외교의 승리이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대처해라. 위안부 동상 설치할 때마다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독일은 한국을 싫어한다. 라는 댓글을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에 대한 비난과 짜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트위터에 컴포트 우먼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 세계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녀상 철거 외교처럼 막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독일의 소녀상 문제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